여러분은 콜롬비아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겨우 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한국에 일하러 온다면 1년 만에 콜롬비아에서 일하는 4년, 아니 5년 이상의 돈을 벌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온 콜롬비아 사람들은 한국에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아버지가 사고로 몸이 불편해지자 모든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야 했던 콜롬비아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한다 며 비아냥거리던 친구도 있었지만 착하고 성실했던 그녀는 아버지의 권유로 간 한국에서 극적으로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3년간 일하고 돌아온 그녀 앞에 예전에 가족까지 무시하던 그 친구를 마주해 인사를 건네자 모른 척을 했다는데요. 대체 이 콜롬비아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입니다. 콜롬비아의 메데진 외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어요.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따스함으로 가득한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저와 동생을 돌보며 전업주부로 지내셨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대부분 평화로웠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간식을 먹고 친구들과 마을 광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단지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2살 생일을 맞이한 그의 겨울,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아버지의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했어요. 병원에서 한 달을 넘게 입원하셨고 그 후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아. 아빠는 괜찮아.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린 제 눈에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때 당당하고 활기찼던 눈빛은 이제 슬픔과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 손에 달리게 되었어요.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학력도 경력도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 근처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미아, 이제 내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야 해. 어머니는 출근하기 전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13살이 된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집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아버지는 지금 괜찮으실까? 어머니는 너무 힘드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면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어느새 집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아버지의 치료비가 계속 들어갔고 어머니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저는 학용품을 샀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줄였어요. 대신 동네 슈퍼에서 간단한 심부름을 하며 용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가족을 덮기 시작할 무렵 저의 어릴 적 친구 카밀라는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카밀라의 부모님은 콜롬비아 커피 수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셔서 그들의 집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카밀라도 변함없이 저와 친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벽은 더 높아졌어요. 카밀라는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반면 저는 몇 년째 같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간신히 학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아,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래? 가끔 카밀라는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 낡은 옷과 신발이 부끄러웠어요. 게다가 파티에 갈 시간에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카밀라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 유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카밀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공부같이 해도 돼? 카밀라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키득거렸습니다. 카밀라의 다음 말은 지금도 제 귀에 맴돌아요. 미아, 솔직히 너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공부해봤자 뭐해. 너희 집 형편의 대학은 꿈도 꾸지 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눈물을 참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왜 맞받아치지 못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을 변호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로 카밀라와는 더 이상 친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즈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대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돈을 벌어야 해요. 아버지 치료비도 있고 어머니 혼자 벌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결국 어머니도 현실을 인정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야근도 하면서 일했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고 등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견뎌냈습니다. 가끔 카밀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는 미국 대학에 입학했고 SNS에는 화려한 캠퍼스 생활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끔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어요. 미아, 잘 지내? 나 이번에 봄방학 때 유럽 여행 가. 하지만 그런 메시지는 자랑하거나 저를 깔보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어요.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깊어졌습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는 이제 자신을 무용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웃음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다른 세상,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아버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어요. 저 또한 20살의 젊은 나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한숨과 함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 아직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종종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거실로 밀고 나와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우울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평소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그 드라마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 나라가 어디지?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아버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드라마 속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락거리였지만 점차 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한국이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한 이야기에 아버지는 감동하셨어요. 미아, 저 나라는 전쟁 후에 완전히 폐허였대. 그런데 지금 봐.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발전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반가워 더 많은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통해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만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로 60년대부터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드리면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공감하셨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아버지는 자주 중얼거리셨어요. 한국 드라마와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었다는 점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틈틈이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 일자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정보는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아, 내가 한국에 가보면 어떻겠냐? 그 말에 저는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였고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달랐습니다.
게다가 저는 부모님을 두고 그렇게 멀리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오랜만에 단호했어요. 내가 여기서 우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가슴 아프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어요. 처음에 어머니도 놀라셨지만 곧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미아, 우리는 늘 똑같은 자리에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 여기 콜롬비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제 꿈을 접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모님도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참고 계셨던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현재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 가족 모두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지 않아 동네를 산책하던 중 저는 우연히 카밀라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평범했던 그 집은 이제 화려한 대문과 정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침 카밀라가 고급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이대로 머물러야 하지?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자를 받을 것인지,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문제였어요. 다행히도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호르헤 아저씨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호르헤 아저씨는 콜롬비아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연락을 드리자 호르헤 아저씨는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이 외국인 직원을 찾고 있대요. 다국적 벤처기업인데 영어를 할 줄 알면 채용 가능성이 높아요. 호르헤 아저씨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즉시 이력서를 준비했고 영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 이메일을 확인하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회신이 왔어요. 그것도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제가 일할 부서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 개척팀이었고 스페인어와 영어 실력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비자 문제만 해결하면 되었어요. 호르헤 아저씨가 아는 행정사를 소개해 주셔서 취업 비자 신청 과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과정이 생소했지만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갔어요. 마침내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새 옷 몇 벌을 사주셨고 아버지는 오래된 가족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마라 는 의미였겠지요. 물론 잊을 리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는 이유는 오직 가족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한국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공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축하해주면서도 아쉬워했어요. 미아, 넌 정말 용감하구나. 꼭 성공해서 돌아와. 그들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최종 점검하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를 위해 모아둔 거야.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첫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그동안 부모님이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어요.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콜롬비아 전통 음식을 먹으며 한국에 가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의 위치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가 서울이야. 내가 일할 곳이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래.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아, 만약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하지만 내 가능성을 시험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 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 거야. 하지만 내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은 어디서든 빛을 발할 거야. 사람들은 그런 진심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메데진의 풍경을 마음에 담았어요. 산들, 컬러풀한 집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잠시 후면 저의 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흐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발짝 내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은 마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메데진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결심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지갑 속 가족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기다려요. 꼭 돌아올게요. 그렇게 저희 한국행이 시작되었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경유까지 한 번을 하고 하루를 꼬박 다 채우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의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이 첫인상으로 다가왔어요. 콜롬비아의 소란스러운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간간히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영어 표지판이 있어 안도했지만 한글은 마치 그림 같아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회사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라 공항 출구로 향했어요. 미리 약속된 대로 회사 직원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가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리아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이 낯선 환경에서 처음 만난 친절한 얼굴이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안내로 회사 차량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메데진과는 규모부터 달랐어요. 준호 씨는 창밖을 가리키며 서울의 주요 지역과 랜드마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신기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진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주방, 화장실까지 혼자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주변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이용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주고 떠났어요. 내일 아침 9시에 회사로 오세요. 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를 바라봤어요. 정말 한국에 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차 적응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설렘과 긴장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회사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준호 씨가 알려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복잡한 지하철에서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서울의 대중교통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영어 안내도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회사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로비에서 준호 씨를 만나 함께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회사 규정과 업무 환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제가 일하게 될 부서는 글로벌 마케팅팀으로 라틴 아메리카 시장 개척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팀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 언어 문제가 크게 걱정되지 않았어요. 첫 팀 미팅에서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팀장인 박민수 부장님을 비롯해 총 7명의 멤버가 있었어요. 모두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영어 실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는 유창했고 일부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가능했어요. 그들은 제가 스페인어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2개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다니 대단해요. 이런 반응에 처음으로 제 능력이 이곳에서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주는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업무 시스템을 배우고 회사 문화를 이해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는 콜롬비아와 달랐습니다. 위계 질서가 엄격했고 업무 방식도 더 체계적이었어요.
처음엔 이런 차이에 당황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어요. 회의 중에 동료들이 갑자기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하면 저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소로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업무 외에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도전이었어요. 식사부터 어려웠습니다. 한국 음식은 맵고 낯선 맛이 많았어요.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는 그 매운맛에 눈물이 났지만 점차 그 독특한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모든 제품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항상 사진을 확인해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업무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제주 업무는 스페인어권 마케팅 자료를 번역하고 현지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자 팀원들도 점차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민수 부장님은 제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미아 씨 덕분에 우리 팀이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친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 2팀의 이상무 과장은 종종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 어깨를 툭툭 치거나 업무상 질문이 있다며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의 접근은 계속되었어요. 문화 차이인지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월급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놀라움의 말을 잃었어요. 콜롬비아에서 받던 월급의 4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급여명 세서를 보니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대략 계산해보니 이곳에서 2년만 일하면 콜롬비아에서 10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어요. 첫 월급의 절반을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와 한국어 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잠오음부터 배웠는데 그 규칙성에 감탄했어요. 점차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 회화를 익히며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사 생활도 6개월쯤 지나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업무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동료들과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 간단한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수록 동료들의 반응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저는 글로벌 마케팅 2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새 팀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함께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처음 팀 회의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강민호 대리였어요. 강민호 대리는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까지. 그는 다른 동료들처럼 과하게 친절하거나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한 말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미아 씨, 이쪽이 당신의 자리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의 차분함이 냉담함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그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했고 업무적으로는 매우 꼼꼼하고 책임감 있었어요. 그의 영어 실력도 상당히 좋아서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 공동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브라질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저는 브라질 문화와 소비자 성향에 대한 자료를, 강민호는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예산 계획을 담당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점차 그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말은 적었지만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필요할 때만 정확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강민호도 자기 업무로 야근 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변 식당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강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으면 제가 알고 있는 24시간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우리의 첫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간단한 김밥집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제 고향과 가족에 대해 물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야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차 강민호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서울 출신으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취미는 등산과 독서였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친해지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하거나 반대로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가장 편안했어요. 브라질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최종 발표 전날 모든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강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말 잘했어요, 미아 씨. 당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남자라는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업무 외에도 주말에 함께 서울을 구경하거나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강민호는 제게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들과 한강 공원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에게 라틴 음식과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중이었어요. 바람이 조금 쌀쌀해지자 강민호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우리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생활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외로움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매일이 힘들었지만 행복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이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제게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어요. 처음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능숙해졌고 회사에서의 위치도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강민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꾸준히 송금했어요. 덕분에 아버지의 치료와 가정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은 콜롬비아에서는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좀 더 나은 집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커졌습니다. 제 취업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비자 연장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라틴 아메리카 마케팅 담당 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로 만나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강민호와 한강변을 거닐던 중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비자가 곧 만료돼요. 회사에서는 연장해주겠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돼요. 특히 아버지가 아직 많이 불편하신데 어머니 혼자 돌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강민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날은 특별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강민호는 저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어딘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던 중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아, 이것 좀 볼래요?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반지가 나타났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기쁨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호를 사랑했지만 결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이었어요. 강민호 씨, 저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콜롬비아에 계신 부모님을.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아 씨의 가족도 제 가족으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돌볼 수 있어요. 미아 씨가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제가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제 부모님도 만나보고 어떤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을지 함께 결정했으면 해요. 강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제 모든 걱정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먼저 콜롬비아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흔쾌히 동의했고 함께 콜롬비아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는 휴가를 신청했고 2주 동안 콜롬비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강민호는 스페인어 기초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사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부모님께 제 약혼자를 데려갈 거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드디어 콜롬비아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어요.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민호는 제 옆에서 긴장한 듯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보고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익숙한 열기와 소음이 저를 반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강민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미아 씨가 자란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택시가 부모님 집 근처 거리를 지날 때였어요. 문득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카밀라였어요. 그녀는 마트에서 나오는 중이었고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3년 전과 달리 그녀의 옷차림은 소박했고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예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 순간은 불편했지만 곧 부모님 집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달려나오셨어요. 미아, 내 딸.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강민호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어색했지만 제가 통역을 하고 강민호도 배운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네자 분위기가 풀렸어요. 부모님은 강민호를 마치 오래 기다려온 아들처럼 반겨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강민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의 결혼 계획을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놀라셨지만 곧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우리 딸을 귀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강민호도 감동한 듯했습니다. 다음 날 강민호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공장, 그리고 어릴 적 놀던 장소들을 소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아, 돌아왔구나. 한국에서 성공했다며? 그들의 축하와 관심이 따뜻했습니다. 마을 카페에 들렀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카밀라의 가족이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 아버지가 마약 거래에 연루됐다더라. 지금은 감옥에 있고 카밀라는 내가 다녔던 그 공장에서 일한대. 카페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잠시 카밀라를 찾아가 위로해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타나면 그녀는 더 비참해할 수도 있어요. 강민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콜롬비아 방문 동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결혼 후에도 당분간은 한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2번은 꼭 콜롬비아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또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 치료를 받게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활치료를 위해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강민호의 제안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님이 좀 더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는 좋은 재활센터가 많으니까요. 그의 배려심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콜롬비아를 떠나기 전날 부모님은 우리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였고 음식과 음악이 가득한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콜롬비아 사람들의 열정과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민호와 나란히 앉아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곧 우리의 결혼식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에요.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아이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콜롬비아와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가능성은 무한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의 부모님을 만났고 그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걱정하셨을 텐데 제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시고는 안심하신 듯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식과 콜롬비아식을 절충한 형태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까지 오시기 어려워 화상으로나마 결혼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콜롬비아에서도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다가 마지막으로 고른 드레스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콜롬비아에 가난했던 소녀가 이제 한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니 마치 꿈만 같았어요. 강민호가 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미아.
그 말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눈에 담긴 사랑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구나. 지금 우리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결혼 휴가와 함께 승진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강민호도 자신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3년을 돌아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여기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겠지요. 이국 땅에서의 적응, 문화적 차이, 그리고 멀리 있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까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강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강민호와 함께 결혼식장 최종 점검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신혼여행으로 갈 제주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더 큰 행복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이 제게 가져다준 선물들에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